당신도 가끔 인생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 아주 강력한 하나의 생각을 심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72시간 안에 예상치 못한 돈이 생기거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가 오거나 불가능해 보였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싸구려 수비학도 아닙니다. 이건 코드입니다. 단순한 네 자리 숫자.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되면 현실이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는 그 코드를 드릴 것이고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리아는 부엌에 혼자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이었고 집안에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두 아이의 가벼운 숨소리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고 어지러운 동전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10센트, 1헤알, 가끔 50센트짜리.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1273헤알. 그녀는 3번을 세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숨어있는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며, 그러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유는 떨어졌고 쌀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찬장에 남은 것들로 조용히 만들어낸 즉석 요리였습니다. 약간의 밀가루, 달걀 하나, 그리고 용기.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세 납부 마감일이 자동 경고로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아무 송금도, 아무 픽스도, 어떤 기적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절망은 드라마에서처럼 소리치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상처를 주는 절망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오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는 그런 절망.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고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네 자리 숫자를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은 숫자였지만 별다른 확신 없이, 그러나 공포에 잠식되지 않은 마지막 한 방울의 믿음을 담아 이틀 후 그녀는 낯선 번호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깼습니다. 또 채무 독촉인가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보니 반대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갚아오던 오래된 빚에서 회계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은 단순히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4,847헤알이 환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치 휴대폰이 사라질까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24시간 안에 입금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 코드를 사용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는 압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죠.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 코드를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자리 숫자라니 마치 자기계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을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주에 사는 어떤 여성이 코드를 사용하며 명확함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녀가 사랑하던 일과 정확히 관련된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상상도 못했던 월급을 제시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아버지는 아픈 아이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코드를 사용하며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고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단순한 운일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뭔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당신과 완전히 새로운 삶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반복하는 네 자리 숫자뿐이라면?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엄청난 힘이 숨어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의 그 순간. 눈이 거의 감기고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현실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들과 뒤섞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계 상태라고 부르지만 네빌 고다드는 훨씬 정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잠과 유사한 상태, 그 비밀은 바로 그 지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공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어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단단한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심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게 말이 되나?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는 그 필터가 사라집니다. 마치 내면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순간 당신이 시각화한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즉 잠재의식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는 상상을 사실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완전히 현실적으로 당신 주변의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꿈은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식은땀을 흘리며 울면서 혹은 웃으면서 깨어난 적, 마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의 마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최면 기법이 그렇게 잘 작동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완되고 열릴 때 저항 없이 명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네빌 고다드, 현실 창조에 대해 연구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은 수십 년 전 이미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삶을 바꾸는 열쇠는 상상력을 통제하여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그 짧은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원하는 현실로 가는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사실인 것처럼 내면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 외부 세계가 마침내 당신의 내면에 맞춰지도록. 이 네 자리 숫자의 코드는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닫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수용적인 지점으로 이끄는 간단한 의식이자, 더 중요한 건 시각화가 일어나는 동안 당신의 집중을 그곳에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헤매거나 걱정으로 흐트러지는 대신 이 코드는 하나의 명령처럼 작동합니다. 당신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순간에 활성화되는 기록 버튼처럼. 조금만 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바로 이걸 실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흘 뒤에 당신이 이곳에 돌아와 당신만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각 숫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숫자마다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즉시 이해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7. 완성의 숫자입니다. 충만함의 상징. 무언가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확신. 당신이 숫자 7을 속삭일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내가 바라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고 언젠가는도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2. 연결의 숫자입니다. 당신 안의 것과 외부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당신이 상상한 것이 형태를 가지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숫자 2를 말할 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 8. 흐름의 상징입니다. 무한함, 끊임없는 에너지의 움직임. 당신이 숫자 8을 말할 때 당신은 풍요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무언가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 기회, 아이디어, 자원, 만남이 계속 흐르는 것. 모든 것을 여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그것은 땅입니다. 기반이자 모든 것을 지탱하는 구조. 당신이 숫자 4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시각화는 물리적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이 당신의 일상, 행동,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나타나는 작은 우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7, 2, 8, 넷. 이 순서로 반복될 때 이 숫자들은 강력한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문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 현실 세계와 결합되고 있다. 내게로 흘러오고 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다.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이 코드를 반복하면서 손길의 따뜻함, 나눠 가진 미소, 포옹의 평화를 시각화합니다. 7은 이 모든 것이 이미 현실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2은 그 장면을 외부 세계와 연결합니다. 8은 그 감정을 살아있게 유지하며 진동시킵니다. 4은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합니다. 만남, 우연한 상황, 예상치 못한 메시지 속에서, 또는 어떤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코드는 방향을 잡아주는 만트라처럼 작용합니다. 그 사람은 돈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 장호가 채워진 계좌, 안도의 감정을 시각화합니다. 각 숫자는 그 경험의 한 부분을 굳건히 하며 점점 더 무의식에 진짜처럼 각인시킵니다. 이 코드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무작위 반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세상을 실제로 바꾸는 그 부분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밤부터. 이제 당신은 숫자들 뒤에 숨겨진 힘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정확한 순간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배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사라는 미시간에 사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딸은 고가의 수술이 필요했고 그녀는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대출, 모금, 가족의 도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눈물로 얼굴이 젖고 마음이 절망에 잠긴 상태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반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각화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감촉, 병실의 냄새, 의사가 말하는 이제 괜찮습니다 라는 말. 사흘째 되는 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오빠가 전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고 상황도 모른 차에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느낀 겁니다. 마크 소프트웨어 개발자. 좋은 연봉, 형편없는 삶. 그는 공허했고 창의력이 막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코드는 처음엔 그에게 단순한 호기심, 거의 농담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자신이 웃으며 모니터 앞에 앉아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링크드인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프로젝트에서 바로 그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그가 상상했던 바로 그 금액. 리사, 이 이야기는 소름이 돋습니다. 수년간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치료사, 대체 요법. 어떤 것도 완전한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적, 같은 치유를 바라며 코드를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화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춤추고 달리고 웃는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둘째 날, 오랜만에 통증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자신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루가 아닙니다. 그저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만 요구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집중, 그리고 그 결과들은 마법처럼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점점 더해지는 신호들. 예상치 못한 재회, 도착하지 않던 이메일이 마침내 받은 편지함에 수년 동안 미루어왔던 결정을 갑자기 내릴 수 있는 충동. 왜냐하면 이건 마법도 우연도 아닙니다. 이건 집중, 의도, 그리고 마침내 들을 줄 알게 된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반드시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1단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막연하게 말하지 마세요. 돈을 원해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말하세요. 그 금액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그것을 쓰고 있는 모습, 그 돈이 주는 감정을 느끼세요. 사랑을 원해가 아니라 손길을 느끼고 그 사람의 향기를 느끼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건강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뛰고 춤추고
점프하는 자신을 보세요. 잠재의식은 살아있는 이미지로 작동합니다. 단어 몇 개로는 부족합니다. 2단계, 공간을 준비하세요. 불을 끄고 원한다면 잔잔한 음악을 틀고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당신의 방을 하나의 신성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여기서 당신은 곧 현실이 될 씨앗을 심게 될 겁니다. 3단계, 평소처럼 누우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깊고 차분하게 호흡하세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이완되는 걸 느끼세요. 이 이완 상태가 바로 그 다리입니다. 4단계,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관찰자가 아닌 장면 속 인물이 되세요. 그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감을 사용해 모든 것을 느끼세요. 장면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수록 잠재의식에 더 강하게 새겨집니다. 마음이 산만해져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세요. 코드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5단계, 숫자를 반복하세요. 7, 2, 8, 4. 마트에서 장보는 목록처럼 읊지 마세요. 각 숫자가 무게를 가지고 있고 형태가 있고 진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말하거나 속삭이듯 말하세요. 각 숫자가 당신 안에서 메아리치게 하세요. 반복할수록 현실과 상상의 경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코드를 1분간 반복해도 좋고 잠들 때까지 반복해도 좋습니다. 잠들면서 반복한다면 더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이 바로 당신의 바람일 테니까요. 불면증이나 불안으로 인해 시각화가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현실의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거나 작은 장면을 글로 써서 대본처럼 잠들기 전에 읽어보세요. 이것이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또 하나의 팁, 숫자와 호흡을 함께 하세요. 숫자 하나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리듬과 연결,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코드는 당신을 위한 도구입니다. 코드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숫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상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빛으로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또는 숫자의 진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따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한 번만, 오늘만 하지 마세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연습할수록 메시지는 더 또렷해지고 우주는 더 빨리 응답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드도 있고 방법도 있고 선택권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미루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무언가가 바뀌길 계속 바랄 것인지.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코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게 되었으니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결과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실망 속으로 빠지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지 마세요. 기적 같은 메시지, 갑작스러운 입금, 우주의 뚜렷한 신호를 찾으려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열지 마세요. 이런 조급한 기대감은 막아버립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매 시간 흙을 파서 싹이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듯이 당신은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을 돌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현실 창조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무대 마술이 아닙니다. 이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것은 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작은 움직임들, 작은 변화들, 어쩌면 이상한 초대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예정에 없던 지연이 당신을 새로운 장소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징조입니다. 사건의 다리라고도 불리는 것들, 당신이 시각화한 목표로 이끄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직선적이지도 않고 항상 빠르지도 않지만 당신이 무엇을 요청했고 그것이 이미 당신 것임을 믿는다면 모든 발걸음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급함에 휩싸이지 마세요. 왜 아직 안 왔지? 라고 묻지 마세요. 그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우주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내가 요청한 것에 가까워지는 어떤 힌트를, 어쩌면 그것은 직감일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난 책 한 권, 이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합니다. 나에겐 안 됐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나는 이런 게 안 통해. 하지만 이건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언제나처럼 그냥 누워서 익숙한 생각의 패턴 속으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직접 그 방향을 잡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로 마음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삶에 필요한 전부는 단 하나의 선택입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의식, 의도를 담은 반복,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한 결정. 만약 지금 이 말들이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더 많은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원한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알림도 설정해 두세요. 왜냐하면 어떤 콘텐츠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먼저 공개되니까요. 매주 저는 당신이 이 내면의 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 실제 삶에 필요한 실제 도구들. 그러니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창조할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당신의 운명은 잠들기도 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눈 뒤에서 뛰고 있으며 명확한 명령, 분명한 방향,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운이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도 아닙니다. 어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순간이란 당신이 이제 됐어 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저 살아남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창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명확함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현실은 아무리 단단해 보일지라도 진흙과 같습니다.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유연하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빚어내는 도구는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세상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머릿속 이미지들, 잠들기 전 당신이 느끼는 것, 말 없이도 당신이 키워내는 것. 그래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밤에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세상이 잠들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창조할 때, 바로 그 마음은 여전히 창조할 때, 바로 그